안녕하십니까, 이종훈 정치평론가입니다. 이종훈의 정치소설 겨울바다 고래사냥 8장 이중간첩. 오늘도 대본 함께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장의 압승으로 끝났다. 경제 대통령의 탄생이다. 일부 언론에서 여성 편력 보도를 냈지만 관심을 끌진 못했다. 대선 막판 쟁점은 보상 문제였다. 신선조선이 책임을 인정했지만 보상과 배상 범위를 놓고 보험사와 지역 주민의 의견이 대립했다. 당연히 장은 지역 주민 편을 들었다. 아울러 국가의 보상도 촉구했다. 국민도 지역 주민 편이었다. 구도는 외국계 보험사 대 국민이었다. 한 푼이라도 덜 주려는 외국계 보험사에 국민은 공분했다. 내 손으로 직접 기름까지 닦아내고 보니 분노는 더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었다. 동시에 스스로 위기를 극복했다는 자부심도 함께 느껴졌다. 그런 복잡한 감정을 느끼며 투표장에 갔고 큰 의심 없이 장을 선택했다. 지금은 위기 극복이 중요하다. 이럴 땐 차라리 모사꾼이 더 낫다. 아마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당선이 확정된 직후 장이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은 바로 이 고문이다. 상구가, 네 형님, 신선 쪽에서 아무 말 없나? 뭐 잘 챙겨달라는 말 말고는 딱히 모르는 건 아닐 끼고 알아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샤론 쪽 아들은 아직까지는 협조적입니다. 그쪽 부탁은 뭔지 알제? 네, 압니다. 사실 극이 만만치 않은 기라. 뭐 밀어붙이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뒷말나지 않게 단디 챙기라. 네, 알겠습니다. 글만은 우찌 됐노? 사라진 놈이요? 장은 너무 꼼꼼해서 탈이다. 촉이 좋은 것일 수도 있겠다. 뭐 하나 사사로운 것까지 놓치질 않는다. 추적 중입니다. 그런 쥐새끼가 문제인기라. 곧 찾을 겁니다. 우찌 처리해야 할지도 생각해 두고 이미 생각을 다 해뒀을 것이다. 그래도 언제나 말은 이런 식이다. 처리 방향이야 뻔한데 말이다. 샤론 그룹에도 이미 책임지고 찾으라고 전했다. 홍상무의 일본 출국을 확인한 뒤다. 샤론 그룹 옥진구 회장은 장의 오랜 정치적 후원자다. 캠프 사무실도 샤론 그룹 소유 건물이다. 장의 밀실도 샤론 호텔에서 제공했다. 옥이 장을 미는 것은 사업 때문이다. 강남 땅 개발 허가 문제다. 근처를 지나는 국철 노선을 지하화해야 가능한 사업이다. 그것을 해주면 무조건 돕겠다. 그래서 이번 일까지 맡긴 것이다. 야쿠자를 동원해 한수그룹의 작전 정보를 탈취해오는 일이다. 이 고문도 처음에는 이 작전에 반대했다. 한수그룹이
친정이기도 했지만 일 시켜놓은 뒤 뒤통수를 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은 한수그룹 회장을 믿지 않았다. 나중에 까발릴지 모른다며 우려했다. 잠시 장과 회장 사이에서 고민했다. 하지만 장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중 간첩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회장의 명을 받아 겨울바다 고래사냥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작전정보 탈취 계획도 함께 진행했다. 물론 홍상무는 이런 배경을 모른다. 해상 탈취를 당한 직후 홍상무가 연락을 했지만 다른 일로 받지 못한 게 아쉽다. 홍상무가 서울로 돌아오면 탈취당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일단 해외 지사로 내보낼 계획이었다. 그런데 잠적했다. 물론 비상대비 계획에 들어있는 내용이긴 하다. 그래도 보고 없이 이럴 줄은. 지금으로서는 가능한 빨리 신병을 확보해야만 한다. 아직 일본을 벗어나진 않았다. 그곳에서 처리를 해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샤론 그룹과 미야자키파를 믿어보는 수밖에 없다. 대선 D+11 오사카 니온바시 인근 한 대리헬스 맞은편 골목. 홍상무가 벽에 기대 입구를 살핀다. 이 대리헬스 지하가 미야자키파의 비밀 아지트라는 정보다. 탈취당한 장비와 자료가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다. 3일째 매일 밤 나와 동정을 살피는 중이다. 내일 미야자키파 산하 우익단체 간부를 만나기로 하긴 했다. 그를 통해 미야자키파 부두목 한 명을 소개받는 것이 목표다. 명목으로 내건 것은 한수 소프트웨어가 개발한 새로운 파친코 프로그램 공급건이다. 먹혀들지 모르지만 지금으로선 이 방법밖에 없다. 그때 검은색 벤츠 5대가 연달아 대리헬스 앞에 선다. 홍상무가 잽싸게 미니 망원경에 눈을 갖다 댄다. 그런데 두 번째 차량에서 익숙한 외모의 주인공이 내린다. 아니 저건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홍상무를 확 낚고챈다. 몸이 균형을 잃는가 싶더니 뭔가에 뒤통수를 맞고 정신을 잃었다. 얼마나 흘렀을까? 눈을 떴지만 앞이 보이질 않는다. 또다시 두건을 뒤집어 쓴 신세였다. 정신이 좀 드나? 고문님? 날쌔. 어떻게 여기에? 자네 찾으러 왔지? 절 찾으러 일부러 오셨다고요? 그럼 감사합니다. 그런데 알고 있어? 탈취당한 거. 찾으셨어요? 얘들이 한 짓 맞죠? 받았어. 얘들이 한 짓도 맞고. 다행이다. 그런데 이 두 건 좀. 그래. 두 건이 치워지자 이 고문이 보인다. 어두운 벽 앞 의자에 앉아 있다. 옆에 야쿠자 서너시 장승처럼 서 있다. 분위기가 좀 험악하다. 그런데 말이야.
연락을 하고 사라져야지, 안 그래? 네, 그런데 전화도 안 받으시고 일단 빨리 잠적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장이 자네 걱정을 많이 해. 아, 아닙니다. 제가 그럴 리가요. 나야 자네를 믿지? 네, 고모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분위기 파악을 끝낸 홍상무가 읍소하기 시작했지만 이 고문의 표정은 좀채 변하지 않았다. 그렇게 얼마간 시간이 흘렀을까? 다시 두건이 씌워졌고 이 고문이 일어서며 말한다. 요령 부득이야. 얘들도 단호하고. 잠깐만요. 떠나려는 이 고문을 돌려 세운 뒤 홍상무가 질문을 던졌다. 고문님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회장과 장 사이에서 줄타기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런 셈이지. 그러시면 안 되죠. 뭘? 이중간첩질이 말이 되냐고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건 괜찮고? 황당한 일을 시킨 사람들이야. 충성은 개뿔. 우린 실속만 차리면 돼. 딱히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해 머뭇거리는 사이에 이 고문이 최후의 통첩처럼 한마디를 날린다. 그리고 말이야. 역사는 나 같은 이중간첩이 쓰는 거야. 저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라. 난 자네가 나와 같은 부류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아니라서 유감이네. 오사카의 잔인한 밤. 심야 대화는 그렇게 끝이 났다.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